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오전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민주당에서는 김인철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킨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인철 후보자가 어제 오전 자진 사퇴했고요. 어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도중 집단으로 퇴장했고 인사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17년엔) 불합격했는데 (18년엔) 합격했다. 자기 기술서가 다른가 봤습니다. 자, 이게 17년 거고 이게 18년 겁니다. 심지어는 오탈자까지도 똑같습니다. 즉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주관적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명백한 특혜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인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청문을 통해서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왜 중요한 인사청문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중간에 파행시키고 퇴장을 해버리는 겁니까?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근거가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서만 임상에서만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기술서가 동일한데 점수가 달랐다는 점으로 또 막 이렇게 화들을 내시는데 저도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걸 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만요. 저기 후보자. 예,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에 후보자와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장면은 화면에 담기지를 않았군요. 자, 정호영 후보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호영 후보자는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국내임 의원들의 공통된 분석이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의 말 어떤 답변들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1, 2, 3, 4,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사흘 뒤에 바로 응답하듯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그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의혹 불법 백화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지금 잘못된 사실로 아마 이렇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이렇게 안타깝게 예, 정호영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에서의 발언,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정말 정리를 잘 했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떳떳하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물이라고 자부한다. 왜 저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합니까? 의원 여러분,
저와 관련해서 의혹은 제기됐지만 불법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묶어서 사퇴는 물론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인철의 품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입니다. 사태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싶으면 경찰 수사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장성철 교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다른 별에 살고 계시는 분 네? 같습니다. 다른 별에 살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왜요? 대다수의 상식적인 지구에 사는 분, 대한민국에 사는 분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과 본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의 행태와 좀 비슷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 비교하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분이 장관이라는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됐다. 본인이 보니까 이제 잦은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국민의힘도 특별하게 옹호를 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민주당과 같이 합의해서 만들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해서 부적격 의견을 올리는다. 그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채택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되거든요.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호영 후보자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두십시오. 이러한 의혹 받고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성철 교수는 야권 패널인데 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게 또 야권 지지층의 뭐 비판도 비판이고 불만 어린 네.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신을 피력하는 이유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입장 바꿔 생각을 예. 해보자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러한 의혹을 받는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을 때 아유 그래 잘하셨습니다. 의혹 다 해소됐고요. 아유 저거 뭐 국민적인 눈높이에 별로 어긋나지 않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를 갖고 있군요. 네. 그러한 기준을 갖고 저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항상 저희는 이중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편이니까 옹호하고 방어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정치 발전 없습니다.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들께서 눈길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대합니다. 장성철 교수의 소신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김상일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그 후보자를 지명한 당선인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는 그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부분 후보자의 경우 낙마할 경우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자진 사퇴도 사실상은 그 배후에서는 뭐 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네. 한 경우가 많았죠. 그건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명 철회는 조금 더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호영 지금 후보도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 정당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저 청문회를 제가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분은 정말 정신승리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승리요? 예. 예.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은 시대를 사는 분이 맞나. 과거에 정말 불법도 낭만이다라고 말했던 우리 아주 큰 아주 오랜 선배님들 시대에 지금 젖어서 사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근데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어떤 한 부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절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부처에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저 청문회를 보고서 저분을 모시고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한숨과 걱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병원의 부원장과 병원장을 했던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이제 편입학을 한 거예요, 의대로.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판을 하니까, 아니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지원한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예산이 90조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경북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딸 때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꺼리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경북대 보니까 제일 잘 준비해왔다. 그래서 내가 거기 500억 정도 예산 밀어줬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판단과 생각과 항변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지난 4월 16일, 17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분명히 정호영 후보자 주변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걸 저도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대구 현지에서 정호영 후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정호영 후보자와 주고받았다. 그래서 사태가 임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말과 휴일이 지나면서 기류가 바뀐 거죠.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호영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 것도 바뀐 것이지만, 당선인 측에서 국민의힘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이대로 낙마하면 지명하자마자 낙마하게 되고, 그러면은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전략적인 어떤 판단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의 의견도 안 좋게 피력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내가 버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한 것은 인수위 측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것이 어떤 화살바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버텨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카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전략적 선택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화살바지라는 표현은 유인태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가 너무 빨리 사퇴를 해버리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니, 정호영 후보자는 아마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다. 그렇게 화살바지 역할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였는데, 동의하세요? 동의를 저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고 봐요. 부적격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을 왜 화살바지로 해가지고 질질 끕니까?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인수위의 반응이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왜요?
정호영 후보자 어제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가 민심을 읽는 안테나를 거의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고장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긴 거죠. 법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들을 발견 못했을 뿐이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들 기본적으로 면접할 때 교수들한테 뭐 알려주거나 외압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증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당신 자녀들 들어갈 때 경부대 편입학 규정이 바뀌냐라고 했더니 아니 원래 정부에서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 찬스 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제도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한 것이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저는 진짜 웃겼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장관 후보자 임명했을 때 이 정도 의혹 나왔으면은 되게 옹호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막 공격하는 거 보니까 참 민주당이나 그거를 또 지금 방어하는 국민의힘이나 상당히 좀 저는 웃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면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서 있는 위치만 달라졌을 뿐 하는 이야기는 그때 지금의 여당이 그때 야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야당이 그때 여당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좀처럼 높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 예. 민주당이요 인사청문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저희 지난 5년 동안 34명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을 했는데 네. 저희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 저희들 과거의 그런 행동들 좀 반성을 하고 저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저희 과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했으면 내로남불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이거 보면서도 전 웃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자, 장선철 교수의 이야기. 왜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송곳 검증은 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알 것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관을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다 복기를 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일관성이 무너진다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시대가 변했고 뭐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고 조국 장관도 의법 처리가 됐으니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청문회를 하고 이 기준으로는 낙마를 시키려고 합니다. 라는 걸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가는 게 맞죠.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뭐 그런 기준에서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인데 저런 것들이 일관성 없이 막 저렇게 진행이 되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힘 있는 데 붙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그거는 선진국이 아니고요.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받으려면 그 신뢰를 받기 위한 기준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정치권에 드립니다. 예, 실제로 오늘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겉으로는 정호영 후보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 내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사퇴가 불가피하다. 만에 하나 윤석열 당선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온다면 인사를 강행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장해찬 청년 TF 단장,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하죠. 장해찬 단장도 이 방송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정호영 후보자 인사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 과정 자체가 장관 임명 절차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김인철 후보자 제가 자진 사퇴 평가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나의 거취나 지금 나의 언행이 과연 새 정부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부담이 되는 것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청문회 끝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억울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 강행 고집하지 않는 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한다.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정권 교체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해충돌 문제로 공직 수행에 결격 사유 있다. 아무 반성도 없고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 국민의힘 이제 6일 있으면 여당이 될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생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호영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 측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원래 오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인사청문회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생중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안 했어요. 9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제 이른바 검수상축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 법안, 이제 완박인 줄 알았더니 완박은 아니다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한동훈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이 맞붙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언론에 이제 오히려 주목을 좀 받으려면 청문회를 조금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거를 했다면 뭐 다른 이슈들은 다 죽게 되니까 좀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시간적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청문회 전국을 끌어가는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한덕수 총리, 인준안과도 예를 들어서 일부 이렇게 전략적인 연계를 좀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애취 전략. 한덕수 민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한덕수를 선택할 것이냐 한동훈을 선택할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둘 다는 못 해준다. 이런 거란 말이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생각이 전적으로 인준 여부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새 정부 첫 총리를 낙마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한동훈 후보자로 사실은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을 여론 추이를 보면서 끌고 가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후보자 지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검찰에 몸담던 분이 정치로 바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축하할 일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조차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온다? 자, 그러면 앞으로 검사분들 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할 어떤 의욕 내지는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받을 만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명분을 어떤 축적을 해 가면서 이거를 진행하려면 이렇게 좀 연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그 임명과 인준안과 어느 정도는 결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전 특보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 민주당의 전략은 한덕수, 한동훈 연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총리까지 포함해서 18명 발표됐는데 그 가운데 그 지지층에서 가장 열광했던 인물이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김상일 특보께서는 검사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이건 부적절해라고 하셨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하면 안 돼? 이 논리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분이 장관을 할 수 없는 자질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결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지 당선인과의 뭐 심리적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폐가 측근이기 있다. 때문에라는 말은 하나도 한 게 없죠. 하여튼 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월요일로 넘긴 것은 민주당에게 별로 안 좋은 선택 같아요. 왜 두 그렇습니까?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됐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민주당 우리가 주장했던 논리를 완전히 깨버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날짜가 5월 9일이에요. 5월 10일이 지금 당선인 임기 시작일이거든요. 적어도 좀 당선인이 장관들을 채우면서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좀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정 기한까지 다 본인들이 깨버리면서 9일날 잡았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동의 어려운.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화요일 취임식 전날 다음 주 화요일 9일로 잡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